무리수라고 하죠. 피타고라스는 세상은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할 때 그 숫자를 유리수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었는데 x가 1이고 y가 1일 때 이 z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아인슈타인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이제 양자역학이랑 붙어서 그쵸. 그래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었거든요. 미시물리학 엄청 고뇌하면서 이건 아니다 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격도 많이 당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리수의 존재를 누군가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누군가가 알아냈어요. 그거를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설이 나와요. 그 사람을 죽이긴 죽인 것 같아요. 뭐가 좀 달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위대하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이 사실은 죽음으로써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악법도 법이다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거를 차용해서 다른 식으로 전해한 거죠.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옳지 않고 틀린 것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사약을 먹고 죽었죠. 소크라테스가 제목이 뭐였냐면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여기서 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다이몬의 소리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의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좀 양심? 네, 내 안의 목소리,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따르는 거죠.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는 거는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 자체가 위험해요. 불온하잖아요. 네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그게 정말 참이야? 그게 진실이야? 그거를 다시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죠. 네, 그 시대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테네가 좀 그 쇠퇴기? 예, 시대였고 소크라테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스파르타 쪽으로 뭐 이렇게 간다거나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뭐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 견해도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기성세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뭐 단단한 고착화된 것들을 좀 깨부수는 도끼와 같지 않으면 그것을 읽을 가치가 없다라고 니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형의 그 재판정에 서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듣고 나서 변호사가 따로 없이 자기가 자신의 변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변론을 하죠. 1차 공판에서 소크라테스의 편을 좀 많이 들었던 사람들도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듣고서 오히려 재사용시키자라는 쪽으로 더 많이 넘어갔다고 해요. 너무 강력했다는. 네, 너무 강력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70 노인인데 굳이 사약까지 먹여야 하냐 이런 동전론도 있었고 사약을 먹기 전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사약을 독미나리? 독당근? 그 당시에 사약이 없잖아요. 네, 요즘같이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금방 죽지 않아요. 고통스럽게. 근데 소크라테스는 되게 품위를 지키면서 죽었다고 해요. 중추신경계를 어디부터 마비시키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해요. 말초신경부터 이렇게 멈춰지는 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거였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체력이 좋았잖아요. 약이 잘 안 퍼져서 메사바를 들이키시고 드링킹을 하시고 막 이 약이 잘 퍼지기 위해서 거기를 이렇게 걸으시고 막 이렇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냐면 저는 순교자로서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내가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 지행합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틀리지 않고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 옳다는 것을 죽음으로써 증명하기 위해서 사성범인 거죠. 나의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옳음과 나의 순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잖아요. 자신의 그 철학의 어떤 사상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등해와 같은 존재가 될 거다.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서 살짝 쇠퇴기에 소크라테스가 있었는데 살찐 말의 등을 깨무는 등해와 같은 역할을 할 거다. 빈대 같은 역할이거든요. 다 나태하고 뭐 늘어지고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있을 때 그게 정말 그 정도면 됐어? 더 생각해 볼 건 없어? 그게 진짜 진실이야? 라고 그들을 귀찮게 하고 깨무는 그런 빈대 등해와 같은 존재가 됐고야 라는 가치를 계속해서 삶으로써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뭐 이것도 알아, 난 저것도 알아 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신전에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문답법이 나오죠. 소크라테스가 내가? 진짜? 내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뭐에 대해서 압니까? 그거 진짜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라고 막 물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면서 알게 된 게, 저들은 자기가 정말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현명한 거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메타인지적이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현명하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탕구하려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이다. 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계속해서 탕구하면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철학자다. 철학자로서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서 증명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의의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후대에도 추앙받고. 예, 결국 죽음에서까지 증명한, 이게 참 위대한 또 부분일 수 있겠네요. 품이 없이 죽고.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죽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제 도망가고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죠.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고대 철학이 있었잖아요. 좀 그 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좀 좋아하시는 그런 철학자가 있으실까요? 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네. 오, 피타고라스의 정리. 수학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수학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여러 풍모가 다 좋아요. 피타고라스는 소크라테스가 나오기 전에 고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네. 네, 고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지? 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은 물이야, 불이야, 원소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야.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말이 되나요? 좀 믿기지 않는데. 수는 보이지 않아요. 네. 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쵸. 네. 많이 쓰죠.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야, 이 사람 미쳤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심리주의적인 풍모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사이비 교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서 자신만의 철학들을 다 만들고, 거기에 대한 계명들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저기 섬에 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서 살아요. 대단하죠.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를 그렇게 막 연구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완전수의 존재라든지 피타고라스의 증명이라든지. 신기하고 재밌었던 건 수와 음악의 그런 관계? 화성학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관계들을 막 찾아내요. 우리 천문학에도 또 조예가 깊었죠. 그러한 것 자체가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걸 재밌어 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흥미를 느끼시군요. 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거기 제1 계명이 뭔지 아세요? 콩을 먹지 말라예요. 계명이 콩을 먹지 말라예요. 되게 첫 번째 계명치고는 네. 신박합니다.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가 콩을 싫어했다. 두 번째가 콩을 세기가 너무 어렵다. 분배를 해야 되는데 쌀은 어차피 못 세니까. 그 시대에 숫자를 세는 도구가 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이런 설도 있고요. 많이 먹었던 콩인 중에 파바콩? 그 콩이 어떤 사람한테는 먹으면 되게 치명적인 활성화 효소를 만들어서 독성분을 만들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대요. 정말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콩이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콩을 아예 금지시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도 너무 재미있고 저는 이렇게 만물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타고라스의 몰락이 무리수의 존재 때문에 몰락을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너무 재밌다. 무리수가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제곱인 거잖아요.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을 한 변으로 하는 그 사각형의 넓이 두 개를 합친 것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근데 피타고라스가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x가 1이고 y가 1일 때 z는 뭘까요? 루트 2죠. 루트 2죠. 네. 루트 2가 뭔가요?
1.414. 1.414 가는 거잖아요. 쭉 가죠. 그쵸. 네, 근데 네. 무리수잖아요. 네. 그쵸. 그것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죠. 네. 피타고라스는 세상은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할 때 그 숫자를 유리수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었는데 X가 1이고 Y가 1일 때 이 Z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아인슈타인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이제 양자역학이랑 붙어서 그쵸, 그래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었거든요. 미시물리학 엄청 고뇌하면서 이건 아니다, 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격도 많이 당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리수의 존재를 누군가,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누군가가 알아냈어요. 그거를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막 설이 나와요. 그 사람을 죽이긴 죽인 것 같아요. 제명에는 못 살았던 것 같아요. 학파의 한 명이 무리수의 존재를 알아낸 사람이 죽었어요. 도서관에 불을 질러서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그 섬에서, 그들만의 섬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육지로 가는 배에서 밀어뜨려서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반대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죽었는데 자신의 어떤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는데 그는 허점을 발견한 사람을 없앰으로써 나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어 라는 걸 끝까지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를 없었기 때문에 숨긴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굉장히 어떤 형이상학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되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플라톤의 사상이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네. 2000년의 서양 철학은 다 플라톤의 각주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쓰긴 했지만 그 개념으로 이루어진 이상화된 세계를 만든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에 가장 기초적인 전제를 만든 사람이 피타고라스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피타고라스 되게 인간적이고 찌질하고 이런 면도 굉장히 사랑하는데 제가 사실 가장 좋아했던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피타고라스가 음악과 이 숫자와의 관계를 정립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 별들의 음악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별들의 음악 소리가 들릴 수가 있죠? 우리 기타를 칠 때 코드를 잡고 그 코드와 이 내가 이렇게 치는 여기의 길이에 따라서 다른 의미 나잖아요. 네. 옛날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움직이는 거를 보면서 저 별이 그때는 천동설이었으니까 이 지구가 중심이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이 별이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기타의 이 줄을 잡는 거의 길이에 따라서 다른 의미 나는 것처럼 이 별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 그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른 의미 났을 거란 말이에요. 천상의 음악을 들었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그거를 듣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면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릴 것 같은 느낌.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피타고라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걸 음악으로서 듣는다. 대단한데요? 별의 밝기로서 거리를 또 측정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어떻게 이거로 했을까 참 대단한데요. 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지금은 물론 별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별의 밝기나 여기에서의 거리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음악처럼 들리겠지라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경이로워요. 굉장히 클래식적인 관점이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어도 물론 클래식을 좋아합니다만 저걸 소리로 듣는다고? 이거 참 기상천외한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그걸 듣고 그렇게 또 삶에 착안해서 살아가는 것도 좀 참 흥미롭다. 저 혼자만의 그 관점으로 생긴 게 아니라 다양한 책에서 본 거예요. 네. 이것이 저의 그냥 어느 순간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한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다양한 철학책에서 보고 어딘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관점으로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게 마치 들리는 것 같았다.